네,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주목할 만한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2.5% 크게 오르며 우리 증시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지수가 크게 올랐는데요. 지난 23일 하루를 제외하고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제 코스피 4,000선 돌파까지는 단 60포인트만이 남아 있습니다. 배시진 기자입니다. 코스피 마감가는 전 거래일 대비 2.5% 오른 3,941.59. 무서운 상승세를 보이며 장중에는 3,950선까지 터치한 코스피는 장중, 종가 기준 사상 최고치를 모두 새로 썼습니다. 지수는 지난 23일 하루를 제외하고 7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날은 반도체와 2차 전지를 중심으로 우리 증시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반도체 대장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2%, 6%가량 오르면서 두 기업의 합산 시가총액은 역대 최초로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가 10% 내외로 크게 오르는 등 2차 전지 관련주들도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가 사상 최초로 3,940선까지 넘어서면서 이제 코스피 4,000선 돌파까지는 60포인트도 채 남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스피 4,000선은 이미 가시권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옵니다. 4,000포인트 달성은 이미 가시권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것이고요.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라든지 2차 전지에 대한 업황 개선 기대감, 그리고 정책적 개선들이 계속해서 예상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 시장이 주목하는 가장 큰 이벤트는 단연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입니다. 이 기간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의 결과를 비롯해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다면 우리 증시가 상승 탄력을 크게 받을 전망입니다. 하지만 코스피가 단기간 크게 오르고 있고 환율도 1,430원대 위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우리 증시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배시진입니다. 동해안은 마치 장마철처럼 연일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영동은 늦가을에 때 아닌 호우가 쏟아지기도 했는데요. 일요일 오후부터는 다시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날씨가 급격히 추워진다는 전망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 기온이 3도, 화요일은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김재훈 기자입니다. 강릉과 속초 등 강원 동해안에는 10월 하순에 때 아닌 호우특보가 발령됐습니다. 강릉에서는 시간당 30mm가 넘는 폭우가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이틀간 강릉 구정 120mm, 속초 대포와 양양도 1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지난 여름 최악의 가뭄을 겪었던 강릉은 이달에만 20일 넘게 비가 내려 10월 관측사상 최다 강수일 수도 경신했습니다. 한반도 북동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불어오는 북동풍이 20도 안팎의 따뜻한 동해를 지나면서 비구름이 연신 발달하는 겁니다. 동해안의 비는 내일 새벽부터 차츰 잦아들겠습니다. 최근 많은 비가 누적되고 있는 강원 영동은 토사 유출과 산사태 등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내륙은 주말까지 예년의 10월 하순 날씨가 이어지다 일요일 오후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습니다. 북쪽 대륙에서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한반도로 찬 공기가 강하게 밀려온다는 예측입니다. 월요일 아침 서울의 기온이 3도, 화요일은 2도 안팎까지 떨어져 올가을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올가을 첫 한파특보가 발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 주 수요일부터 때이른 초겨울 추위가 풀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합뉴스TV 김재훈입니다. 경찰청이 캄보디아 현지에 협력관 2명을 급파합니다. 이로써 캄보디아 현지엔 기존 3명에 더해 우리 경찰 5명이 근무하게 되는데요. 캄보디아 현지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신고 대응이 보다 신속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애초 계획했던 코리안 데스크 대신 캄보디아와의 합동 대응 TF를 통해 추가 경찰 파견 규모와 시기, 운영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정호진 기자입니다. 캄보디아 현지에 우리나라 경찰관 2명이 추가 파견됩니다. 긴급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인 만큼 빠르게 선발한 건데 이르면 이달 안에 출국해 현지 근무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캄보디아 현지엔 기존 3명에 더해 우리 경찰 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정부는 애초 계획했던 코리안 데스크 대신 캄보디아와의 합동 대응 TF를 통해
추가 경찰 파견 규모와 시기, 운영 방식 등을 협의 중입니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코리안 데스크가 아니라 저희가 TF를 양측이 구성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 협력의 범위나 깊이가 계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뿐만이 아니라 국경을 초월하는 해외 신종 범죄가 늘고 있는 만큼 경찰은 인터폴을 비롯한 해외 공조 인력도 확충하고 있습니다. 올해 프랑스 리옹에 있는 인터폴 본사에 1명을 추가 파견한 경찰은 내년엔 시도청 공조 담당 인력을 22명에서 47명으로 2배 넘게 늘릴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인터폴 등에 추가로 인력을 파견할 의사는 충분하다며 증원을 위한 노력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도 경찰은 캄보디아발 범죄 관련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송환된 64명 피의자 대다수를 구속한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강도를 높이는 한편 캄보디아 로맨스 스캠 조직의 공범도 검거했습니다. 서울청 광역수사단에는 재외국민 실종, 납치, 감금 TF가 마련됐는데 캄보디아 외 다른 동남아 국가에서 발생한 유사 신고를 접수하는 한편 캄보디아 범죄단체의 배후로 의심받는 프린스 그룹에 대한 조사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정호진입니다.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조직적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며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익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통해 성매수를 한 남성들도 무더기로 검거됐는데요. 이 중에는 공직자들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한웅희 기자입니다. 수도권의 한 오피스텔. 문을 열자 안마용 침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같은 색깔의 수건과 청소용품도 곳곳에 비치돼 있습니다. 또 다른 오피스텔. 방을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비슷합니다. 두 곳 모두 성매매 장소로 사용됐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업주 1명을 구속하고 실장 3명과 성매매에 가담한 여성 67명을 검거했습니다.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성매매가 이뤄진 오피스텔만 20여 곳.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와 대포폰을 활용하는가 하면 수시로 사무실을 옮기기까지 했습니다. 이들은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광고를 올려 예약을 받고 문자와 텔레그램 등으로 시간과 장소를 안내했습니다. 수백 장에 달하는 영업장부에는 성매수자의 나이와 직업은 물론 인상착의와 신체적 특징, 성매매 당시 상황까지 적어 관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손님 관리 차원에서 다른 사람들 도움이 되려고 쓰는 걸 겁니다. 있으면 수사 대상이 되니까. 경찰은 이들을 통해 성매수를 한 남성 590명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이 중 공직자로 확인된 17명은 해당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했는데 경찰이나 검찰 같은 사정기관 공무원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에 따르면 성매매를 알선한 경우 7년 이하, 성매수를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약 40억 원의 범죄 수익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 중 업주가 챙긴 13억 원 중 12억 원을 환수 조치했습니다. 경찰은 최근까지도 전국적으로 오피스텔 성매매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단속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미국 프로농구 NBA 현직 선수와 감독이 스포츠 베팅 조작과 사기 도박 사건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 수사 당국은 NBA 2025-2026 시즌이 지난 21일 시작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사건을 공개했는데요. 범죄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른다며 11개 주에 걸쳐 30명이 넘는 피의자를 체포했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미국 전현직 NBA 관계자 수십 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대규모 사기 도박, 베팅 조작 사건이 수사당국에 적발됐습니다. 미 수사당국은 NBA 2025-26 시즌이 지난 21일 시작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전격적으로 사건을 공개했는데 범죄의 규모가 수천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뉴욕 동부지검 등은 NBA 포틀랜드 트레이 블레이저스 천시 빌럽스 감독과 마이애미 히트 가드 테리 로지어를 체포하고 미국 내 이탈리아계 5대 마피아 조직 중 4곳이 연루됐다고 밝혔습니다.
This is an illegal gambling operation and sports rigging operation that spanned the course of years. The FBI led a coordinated takedown across 11 states to arrest over 30 individuals today responsible for this case, which is very much ongoing. 로지어 등은 선수의 결장과 교체 가능성 등 NBA 선수와 팀 내부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스포츠 도박 베팅 사기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빌럽스는 전직 NBA 선수 등 유명 인사들과 포커 게임을 할 수 있다는 페이스 카드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숨겨진 카메라, 특수 안경 등으로 게임을 조작한 사건에 연루됐다는 것이 수사당국 설명입니다. 2022년 포틀랜드 감독으로 부임한 빌럽스는 과거 17년간 현역 선수로 뛰면서 올스타에 5회 선정됐고 미스터 빅샷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The defendants laundered their proceeds, including through cash exchanges, the use of multiple shell companies, and through cryptocurrency transfers. As part of the scheme, some of the defendants and their co-conspirators also committed acts of violence. 미 당국은 LA 레이커스, 샬럿 호네츠 등에 속한 선수들도 범죄 계획에 가담했다며 여전히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밝혀 파장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 TV 김지수입니다.